그러면 태국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베트남으로 가셨어요? 저희는 태국으로 갔어요. 네. 태국까지. 네. 태국에 가니까 네. 감옥에라고 하는 이민국 수용소에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럼 예원 씨는 그 네. 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에 너무 반가웠었어요. 왜냐면요, 와, 대한민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맞아. 나도 그런 그런데 생각했어. 우리가 북한에서 만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사람들을 거기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전에 걸치는 밑에 지하 1층인가 있죠. 그런 데 있는데 뭐 이제 저희는 사실은 뭐 거기 한글을 발견을 했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뭐 여기서 3일이면 뭐 어디로 이동한다. 먼저 이제 떠난 사람들의 뭐 벽에 아주 그냥 완전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구를 찾습니다 하면서 그걸 보니까 눈물도 나더라고요. 뭐 영철아, 내가 먼저 간다. 나 따라와라. 뭐 무슨 영수가 엄마야. 뭐 이제 어디서 헤어졌는데 이 글을 보면 엄마는 한국으로 갔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장난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또 이제 친구도 맺고 뭐 만난 사람들끼리 지금까지 또 여기 와서도 인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북한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또 다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인연이고 그게 감사한 거죠. 좋았구나. 그러니까 왜냐면요 10년을 준비를 하셨는데 못 온 길이니까 이게 한국 길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시집까지 늦게까지 이제 자식들을 시집 안 보내시고 어떻게나 이제 늦게 보내면서까지 준비를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이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오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분들은 대체 어떤 루트를 타고 이렇게 빨리 저희는 우리 가족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게 우와 대박. 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예원 씨는 몇 년, 몇 월, 며칠 대략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왔어요. 2010년도 한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렇게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이렇게 눈에 보여지지 않고 뭔가 이제 복도를 지나서 비행기를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그 기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우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비행기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말 예쁜 우리가 이제 북한만 안내원이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앉았는데 저는 또 비행기도 멀미를 할 줄 알았거든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신기하게 멀미를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미를 한다고 했더니 무슨 이게 약 같은 거 주더라고요. 약을 먹고 나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약을 먹어서 안 하는 거예요. 멀미를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저는 가끔씩 근데 또 여기서 또 포인트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멀미가 없었었어요. 이게 뭘까요? 차량을 많이 타니까 멀미도 그게 도가 트거든요. 그래서 차를 좀 타니까 멀미가 없어진 게 아닐까. 처음에 복도를 지나서 드디어 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우리 저뿐 아니라 우리 이제 북향민들이 정말 많은 그런 아픔과 또 상처를 입고 힘든 과정을 가져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는 거죠. 이 비행기만 타면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때 이게 품속에는 돌이 갓 지난 저희 아들, 그 아들도 그 탈북 과정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도 사실은 그 과정을 넘어서면서 울어도 안 되고, 근데 그 아이가 그 위험한 길을 가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정말 여기 엄마의 가슴에 이렇게 얼굴을 묻고 정말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아이와 같이 혼자서 이제 서리 없는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은데 비행기 좌석에 이제 자리를 안내를 받고 아이는 이제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이랑 같이 안고 이렇게 벨트를 해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너는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너의 자유를 온전히 느낄 수 있고 너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자유의 땅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실은 그 오는 과정에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 아닌 그런 미움도 있었지만은 그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안도감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리고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그 내 품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뭔가 그 아이의 미소에도 그 평온함이 오는 거. 네. 그 평온함이 왠지 아직도 제가 표정이 잊혀질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지금은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어린데 그 태국 너무 덥다 보니까 막 여기 모기에 뜯기고 막 온 곳에 골마 터지고 약도 제대로 이제 바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부모로서 마음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그 환경에 그 미소의 평온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너는 이제는 너의 행복은 엄마가 지켜줄게. 너는 너의 꿈은 이 대한민국 자유 땅에서 마음껏 누려라.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이제는 우리는 마음 놔도 돼. 그리고 너는 이제는 행복한 아이야. 그런 거를 서로가 눈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왔어요. 네. 새벽에 우리 보통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자, 정산 못하고 온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좋던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아픔이라는 게 꽉 차 있잖아요.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 수가 없고 힘들어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우리가 매체로만 볼 수 있고 동경해오던 그 대한민국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그 인천공항에 딱 들어섰는데 눈물보다는 그냥 내 아이를 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누구 한 명도 그 위험한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다 올 수 있었다는 것에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서로가 막 안고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예, 인천공항에서 많이 이렇게 울면서 고생했다고. 정말 고생했다고. 우리 이제는 됐다고. 도발할 게 뭐가 있겠어. 가족이 다 없었고 그때 정말 그 부모님한테 감사했죠. 제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들보다도 더 아프시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이 길을 선택을 하셨겠어요. 큰 용단을 내리고 계획을 내리셨고, 세울 때 이 가족이 잡혔을 경우에를 그렇죠. 대비해보면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리고 그 순간에 거기에 저희와 함께 내린 그 모든 분들이 다 서로가 정말 우리가 마치 그 이상가족 상봉을 한 것처럼 우리 이제는 됐다고. 우리 이제 또 서로가 막 안고 이미 태국에서 서로가 친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안고 대한민국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 엄청 예쁘게 막 이렇게 치장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랑 여기 다 번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긴장감이 풀리다 보니까 몸이 나른함을 느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할 때 와 되게 마중 나온 국정원 직원분이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와 이게 멋있다 했더니 따라오시라고 해서 선글라스 딱 끼고 나오잖아. 그렇죠. 와 이게 영화에서만 보던 정장의 수트발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갔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밥 식판을 이렇게 주면서
밥을 주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거기 모든 사람들이 2차의 눈물을 떠올렸었어요. 왜냐면요, 역시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그렇게 먹고 싶었던 김치! 된장찌개 정말 먹고 싶었잖아요. 태국에서 우리 2달 동안 못 먹잖아. 냄새를 못 맡았어. 거실거실한 그 밥에 정말 우리가 그거를 찰지게 만들려고 얼마나 했는데 정말 찰진 그 쌀밥에 김치에 된장찌개 와, 이게 뭔가 그 향수가 느껴져가지고 한 숟갈을 먹는데 다들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맞아. 저도 지금 아직까지 눈물 나네요. 우리도 울었어. 근데 그 한 숟갈을 막 이렇게 떠서 먹는데, 와,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에 어기는 왔구나를 그때 또 다시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이잖아요. 이게 딱 맞았어. 딱 맞고 김치도 너무 맛있고 된장찌개도 너무 맛있고. 맛있어가지고 딱 그래서 맞았어. 다 먹고 가가지고 우리가 더 달라고. 밥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당 진짜 다 꽃배기를 하고 2번씩 그때 첫 끼는 다 먹었어. 다 먹었었어요. 정말 그때는 나 살이 태국에서 정말 많이 말랐었거든요. 근데 국정원 밥이 진짜 0.1도 거부감이 없이 어묵 반찬, 잡채 저는 이런 게 나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고 그 쌀밥이 왜 그렇게 맛있어요. 정말. 북한에서 그런 밥 못 먹어봤어. 와, 이게 정말 맨밥으로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는 맞아. 거예요. 쌀이었었나 봐요. 아, 그때 다들 이제 머리를 떨구면서 이제 막 울면서 막 괜찮다고 이제는 마음 놔도 되고 먹고 싶으면 한컵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향을 떠나면서 김치를 맛볼 수가 없었고 맞아요. 된장찌개를 맛볼 수가 없었고 맞아요. 제대로 된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맛있는 첫 식사에 아직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네, 거지. 기억이 나고 그때를 생각하면 네, 아직도 네, 뭉클하네요. 누구야 콧물이 나네. 아직도 눈물이 진짜 네, 나는데 가끔은 네,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 그거를 추억처럼 맞아. 얘기를 하고 지금은 네, 밥을 뭐 이 쌀이니 저 쌀이 막 골라 먹자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 밥을 아직도 아무리 밥을 맛있게 지어도 그 맛이 안 그 나? 맛이 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또 찾을 수도 없고요. 맞아요. 네. 제일 배고프고 그리고 강렬한 첫 끼였죠. 첫 끼였어요. 정말. 네. 아, 정말 나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진짜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온 가족이 다 왔다는 걸. 네. 이거는 정말 부럽다는 건 부럽다 곱하기 100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 남겨진 가족 없이 여기 와서 으쌰으쌰 전화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네. 이게 있다는 게 이게 큰 맞아요. 자산이거든요. 네. 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거긴 뭐 내가 혼자 왔으니까 부모님과 동생 다 있단 말이에요. 참 미연 씨가 부럽네요. 혹시 좀 하나원 같은 데서 네. 조금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그 안에도 그러겠다. 어린이 집은 있었어요. 네. 근데 한 살. 저희 아들은 유별나게 저한테 껌딱지여가지고 떨어지면은 어린이집 보내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또 이제 나갔다가 오면은 뭐 이제 그 아이 엄마들을 위한 또 교육은 별도로 해주긴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또 아이가 특별히 저희 품에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아유, 고생했어요. 그 애기 데리고 그렇죠. 하나원에서 그 하느라고. 네, 좀 그렇긴 했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뭐지 1개월 되면 용돈을 주잖아요. 맞다. 근데 그때 대한민국의 집회 처음 받겠다. 처음 봤죠. 그럼요. 처음 만지고 처음 봤는데 와 정말 이게 막 우리가 지폐를 만지고 또 만지고 엄마 진짜 그때 실감 나는 거예요. 그래, 미연 씨, 너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때 그렇죠. 지폐를 처음 만져봤어요. 처음 만져봤죠. 그리고 막 대한민국 지폐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를 사 먹을 수가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아뒀다가 거기서 사 먹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제일 맛있었던 게 이제 저는 위주로 아이 간식을 사다 보니까 또 간식이 다양하잖아요. 네. 한 살 지난 아기는 그 네. 간식을 사다 주니까 맛있게 먹던가요? 그러니까 한 살 지난 아이는 다 먹던 초코 지금은 그거 뭐지 콘칩이라고 해야 네. 되나?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그냥 과자인 줄 알았어요. 콘칩인데 우리가 입안에 들어가면 겉은 이렇게 초코
혀를 이렇게 씌우고 입안에 들어가면 애기들이 먹을 수 있게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걸 사다 쓰면 아들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처음 먹는 거니까 이렇게 주면은 아이가 이렇게 입을 살짝 대더니 달달하잖아요. 그러면 입안에다가 하나 먹고 또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나나 우유요. 네, 바나나 우유인데 저는 와, 이게 바나나를 갈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그 바나나 우유라는, 우리가 이제 북한에도 우유는 있잖아요. 근데 바나나 우유라는 거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약간 애기들이 먹기 좋게끔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 바나나 우유를 줬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 먹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우유도 잘 안 먹고 이유식도 안 먹는데 그 바나나 우유는 정말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나 우유랑 그 다음에 그 콘칩, 초코 콘칩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 우리가 아이에 맞게끔 이유식도 제공을 해줬고요. 네, 너무 모든 것들이 네,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했고,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나 우유 소리 하니까 정말 바나나 우유 먹어봤던 그 맛은 기똥찬 맛이었어요. 그리고 피크닉이라는 음료수를 줬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그 국정원이나 이런 데 나올 때 피크닉 종이에 든 음료수를 줬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뜯어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중국에서 잠깐 살았지만 그런 음료수를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게 내가 무슨 중국인하고 생활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음료수를 가져다 사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로 사 먹었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피크닉 줬는데 무슨 종이야. 근데 그 옆에 빨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왜 빨대가 안 보였을까요?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네. 가위가지고 잘라야 되니? 그러니까 구쎄구쎄 하던 게 이거 옆에 빨대 이렇게 뜯어가지고 꽂아서 먹는다 해서 세상에 나한테 빨대가 없어 사람들이 그래. 여기 빨대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빨대조차도 우리는 찾지 못해서 그 음료수를 못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빨대를 이제 거기다 꽂아서 주지는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받아서 이게 그거를 뚜껑을 뜯어서 아이가 먹을 다 흐리자니까 그 안에 직원분이 빨대가 있다고 빨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탁 뜯어서 거기다 딱 꽂아주니까 아이가 그걸 쥐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나와서 보니까 애기들 용품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제일 좋았던 거는 물 나오는 거. 언제든지 우리가 물에 대한 자유가 이게 얼마나 좋아요. 물에 대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너무 좋았었어요.